미국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0.25%포인트 인하가 우세적으로 전망이 됐지만 연준은 빅컷을 선택을 하면서 0.5%포인트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수에 셀트리온은 플러스 3.2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갭 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하는 모습, 외국인들이 295억의 매수, 기관들도 320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지난 금요일보다는 크게 증가를 했지만 9월달 들어서는 평균적인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래량에 큰 증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도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저점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14만 7천주 매수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에서 연 3일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고 매수 규모는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기금 역시 오늘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연 3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9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기관 역시 매수 전환이죠. 따라서 9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누적으로는 이제 매수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수급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장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요.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반영이 별로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음봉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약세가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양봉으로서 상승한 모습이죠. 이미 예상된 미국의 금리 인하였죠. 대신증권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시작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통화정책 정상화는 위험자산, 주식의 상승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단기적으로는 엔캐리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 즉 매수 기회라는 이야기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핵심 부분들만 정리를 했는데요. 빅컷의 이유는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의 확대였다. 그리고 실업률 상승을 경계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성장률 전망은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 역시 하향을 했죠. 실업률 전망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는 24년, 25년 사회 금리나 26년 중에 금리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을 시사를 한 것이고요. 당초 시장의 전망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고용이라든가 경기 불안을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즉 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예상보다 크게 금리 인하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시장 기대와 괴리, 경기, 고용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준 위원들도 100% 모두 빅컷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제 공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으로 넘어온 것이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다음 금통위는요. 10월 11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요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11월 달 남았죠. 11월 28일 요 두 번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합니다. 12월 달요 빨간색은요 금리 인하하고는 관계없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10월 달에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11월 달에 할 것인가 개인 부채라든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오늘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분량이 89페이지로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한국은행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과 핵심적인 부분들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난 7월부터 한국은행의 금리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적으로 8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개인 부채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10월에도 그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는요. 내수 및 수출 모두 둔화 압력을 보이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리 인하 여부 자체를 제약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 11월 달로 미루기보다는 10월에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여론몰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얼만큼 인하를 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B컷이었잖아요. 0.50%포인트니까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올해 한 번, 내년에는 2번 정도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분기당 한 번 수준의 점진적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다. 미국처럼 B컷으로 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인데 물가 및 금융 안정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에서는요. 실질 정책 금리가 평균적으로 0.34%포인트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내년 물가 전망치가 2.1%다. 이것을 대입을 했을 때 정책 금리 하단은 2.4% 수준이 산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10월이든 11월이든 할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의 하단은 2.5%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또한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 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2.5%보다는 높은 2.75% 수준을 하단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키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는 5.50%에서 5%로 인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는 3.50%입니다. 그래서 하단을 2.75로 본다는 것은 상단은 3%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월이든 11월에 하게 되면은 3.5에서 3.0으로, 그래서 미국과 똑같이 B컷이죠. 0.50%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키움증권에서는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코스피의 의약품하고 코스닥의 제약의 지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2018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요 시점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요 시점까지 보시면은요. 코스피의 의약품도 그렇고 코스닥의 제약도 마찬가지죠.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고 금리를 딱 인상하면서부터 꺾이는 상황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탄력성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는 이런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도주 교체 구간이라는 키움증권의 자료를 또 살펴보게 되면요. 주도주의 조건은 내러티브 스토리, 즉 성장 스토리입니다. 실제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익이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현재 바이오주가 차기 주도주의 유력한 후보인 것은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라는 내러티브, 그리고 과거의 바이오 장세 때와는 달리 실체가 있는 이익 성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주도주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시면요. 과거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여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반도체 역시 최근 들어서 꺾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물론 영업이익 실적 측면에서는 2차 전지는 안 좋은 상황,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주가는 꺾였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좋아지면서 주가도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요 바이오가 주도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이익, 실적 부분에서 확실한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주 가운데서도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실적이 되는 종목, 이런 측면으로 추려야 되는 것이고 셀트리온 역시 이러한 주도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상황들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를 가장 많이 샀잖아요. 그 다음으로 바이오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바이넥스, 리가캠바이오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주도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대표 종목군들을 보면요. 삼성바이오는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로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알테오젠 역시 신고가로서
코스닥의 바이오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소외에서는 벗어나면서 바이오의 선도주 대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단기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박스권의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요 위에서 조정을 받아주면 더 힘이 센 모습이죠. 그러면서 앞에 고점인 21만원 선을 다시 돌파를 시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실적 부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진펜트라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원래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동안 단기적인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요. 예상대로 9월 달에 월봉이 몸통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는 단기적인 흔들림에 개의치 마시고요. 긴 시각으로 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